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한국 관련주들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이 확실할 거로 추정되면서 이제 관련주들 상한가 가고 있고, 카카오 그룹 주가들도 좋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시총 상위주들도 보면은 삼성전자만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약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있어요. 이게 증시에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투자은행들 전망치를 보면은 CPI가 3.3%가 나옵니다. 헤드라인이 전달이 3.1이었으니까 0.2%가 올랐죠. 그래서 나쁘지 않겠느냐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코어 같은 경우는 3.9를 보고 있어요. 저번 달이 4.0이었으니까 코어는 떨어지고 헤드라인은 오르는 상황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거를 악재로 해석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뉴스 하나를 가지고 리스크를 과대 해석해서 주식을 미리 다 팔아버리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증시가 하락할 만한 뉴스니까 이거는 조금 비중을 줄이던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식을 더 많이 사가지고 베팅을 걸었다가 크게 손실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어떤 뉴스를, 똑같은 뉴스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고 어떤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증시가 CPI에 관심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5일 동안 14%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갔죠. AI랑 비트코인이라는 격포제를 먹었습니다. 악재를 호재로 묻어버릴 수가 있는 장인 거예요. 이런 강력한 주도주가 나왔을 때는 CPI가 더 강력한 망치처럼 두드리지 않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그동안 계속 몇 년째 우려먹었던 CPI가 악재로 올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애플이랑 테슬라가 빅테크 중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나머지 메타라던가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올해는 이 세 종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좀 두 개를 더 주목하고 있는데, 메타랑 아마존 같은 기업을 저는 향후 2년 동안 꽤 재미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매력이 있어 보여서 좀 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CPI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은 방향성을 가지고 쭉 갑니다. 오를 때는 쭉 오르고요, 내릴 때는 쭉 내려요. 그러면 지금은 쭉 내리는 타이밍인데 갑자기 다시 반등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반등을 하려면 여러 요소들이 필요해요. 하나 가지고 오르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요소들, 해결할 수 없는 요소가 뭉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눌러놓는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고, 잠깐 튀어오를 수는 있지만 이내 다시 내려갈 거다.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같은 데를 가면은 다음 달 CPI에 대한 예상치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늘 발표할 거는 3.3을 보고 있지만 헤드라인이 다음 달에는 2.94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저번 달은 3.1, 이번에 3.3, 다음에 2.9. 큰 방향성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일시적인 튀어오름 가지고 증시가 발작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도 4.0, 3.9, 3.8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물가가 계속 잡히는 중이다. 그런데 오늘 헤드라인 3.3 나오니까 증시가 박살날 거고,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이런 얘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다가 내가 손실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번 해먹은 뉴스가 다음번에 또 우려먹을 때는 시장이 내성이 쌓여서 그거만큼 반응을 잘 하지 않더라. 이거 하나는 명심하고 뉴스를 보면 좋겠어요. 1차 오일 쇼크 났을 때 다우 지수에 있었던 기업들 주식이 막 90%, 80%씩 하락했었거든요. 2차 오일 쇼크 때는 하락한 주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었어요. 증시는 내성이 쌓인다라는 특징을 이해하고 뉴스를 보자. 지금 유가가 70달러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헤드라인 CPI가 갑자기 들어 올리기도 쉽지 않다.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하면서도 아시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가를 깎아줬습니다. 그만큼 산유국들이 지금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 경기가 저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유가가 오르려면은 중국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아시아에서도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CPI도 올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서서히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CPI가 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CPI가 올라간다면 이게 증시의 악재일까? 아니라는 거죠. CPI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경기 회복이 더 큰 호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더 좋게 반응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를 지금 더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 코어 CPI는 유가랑 식료품 가격이 빠져 있어요. 주거비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감소하는 추세가 코어 CPI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번 달이 4.0이었고 이번 달이 3.9, 다음 달이 3.8이라고 했잖아요. 최소 6개월은 계속 흘러내릴 것 같은 게, 유가라든가 식료품은 먼저 잡혔고 렌트가 한 박자 늦게 거의 1년 뒤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집값은 왜 나중에 잡히지? 라고 하는데, 집값을 조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거래가로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매매가 실제로 거래된 가격, 그럼 작년 대비 이번에 거래된 가격이 이거니까 작년 대비 얼마가 올랐습니다. 렌트비도 작년에 월세 50만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에 60만원에 됐으니까 작년 대비 2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신규 임차료고 기존 임차료고 다 합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월세를 우리가 작년에 계약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올해 조사를 해요. 당신이 월세 얼마입니까? 나 작년에 50만원에 했다. 그래도 50만원으로 기록을 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이 아닌 이상은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렌트비가 급격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코어 CPI가 빠르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첫 금리 인하는 헤드라인 CPI가 2%에 도달할 때 다음 달에 2.9가 나오고, 그럼 3월 달에는 이거를 기반으로 첫 금리 인하를 해볼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코어 CPI가 2% 후반대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플레이션 종료 선언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어 CPI가 추세로 봤을 때는 올 한 여름, 가을, 초가을 요때쯤에는 이제 도달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종료 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가 기가 막히게도 대선 직전이다. 그러면 판도가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계산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업률 발표도 있는데 최근 영향력은 이게 조금 더 있어요. 저번에 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임금 인플레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차라리 더 잘 봐야 된다. 여러 요소들을 봤을 때 중국이 이상행동을 하지 않는 한 분위기는 좋다라는 겁니다. 상반기에 호재도 그렇게 없지만 악재도 없는 상황, 신선한 호재들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상반기의 증시 분위기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럴 때 코스피가 빨리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상승이 너무 더뎌서 좀 답답하긴 해요. 미국 증시 너무 좋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일본 증시 너무 좋습니다. 2달 만에 15%가 올랐는데요. 34년 만에 일본 증시가 과거 버블 시절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도 한국과 주력 업종이 똑같아요.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일본도 경기가 죽어야 정상인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느냐, 실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환율적인 이익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은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이 있었어요. 정부가 상당히 압박을 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하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나라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노후 자산을 삼고 있고, 그거로 배당을 받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거로 노후가 더 풍부해지고, 그러면 노인들이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장 큰 시장을 미국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 수출해서 대박나는 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소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증시,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즉 과거와 다르게 ESG가 기업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될 겁니다. 한국은 그동안은 오너십으로 선진국 경제까지 이끌어는 왔는데, 이제 그 수익을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으로 적극적으로 나눠주면서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될 타이밍이 됐어요. 저평가된 기업도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요, 미국처럼 퍼 20배 기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가고 3,300을 넘어서, 만약에 일본, 미국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3,400, 3,500 가야 되거든요. 이제 2,500이에요. 1000포인트가 모자랍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실적이 연동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으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이 하나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있거든요. 3년 전보다 주가가 6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해서 보험, 증권 이거 외에 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됐느냐, 3년 전 주가에 가지도 못했죠. 반토막인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오히려 메리츠만 주가가 6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PER도 낮은 상태고 시가총액도 12조까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되고,
행동주의 펀드가 적극적인 주주 가치를 실현해 달라. 그 현금 오너가 쌓아놓고 개인 사재처럼 쓰지 말고 주주도 기업의 주인이니까 나눠야 된다. 아니면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성장 모델링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올려봐라.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제 오너들도 정신 바싹 차려서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가지고 훨씬 더 기업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면서 주주 가치를 키워가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은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너들은 주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갔자 상속세만 더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 많이 내서 기업의 경영권을 뺏기게 생겼는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의 이익과 오너의 이익이 상충하게 됩니다. 오너들은 주가가 안 오르는 걸 내심 쾌재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가가 나서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시아로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일본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한국으로 계속 들어와서 한국 코스피가 3,000도 넘고 3,300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많이 하거든요. 세제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는데 한 이유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분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의 돈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한국 기업으로 재투자가 돼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